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아, 행복해요. 이 지지율 배고프지만 지지율이 30% 떨어지면은 뭐 회복하기 힘들다라는 게 김어준의 설명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파 정권이랑 또 달라요. 우파 정권은 이제 우리가 기성 매체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할까요? 사실 통제라기보다는 기성 매체들 자체가 우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것, 뭐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 가지고 공격을 정말 심하게 하잖아요. 혹독하게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좌파 정권 들어왔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뭐 저항을 못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임기 끝날 때까지 거의 30% 3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40%대는 계속 유지하면서 갔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김어준은 오히려 더 잘 아는 거죠. 아, 김어준이? 자기들 볼 때는 문재인 정부도 40% 초반대에서 레임덕을 겪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3자를 본 시점이 2년 차예요. 1년이 막 지났을 시점. 그렇죠. 남은 시간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임기 초기에 아주 그냥 그 권한을 뭐 남용하다시피 남용을 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래서 독재 이야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그 짓을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이 굉장히 결여된 정부다. 여기에 능력까지 없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 정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 삶을 힘들게 한다라는 식으로 민심이 이반할 경우에는요, 그 앞선 이제 도덕적, 법적, 정당성 결여가 정권의 존립까지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기에는 그 단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판 재개 4글자로 끝납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한다. 맞습니다. 제가 매우 잘못한다. 저기 보면 매우 잘못함이 47.5나 됩니다. 즉 거의 50% 가까이, 전체 응답자의 50% 가까이가 매우 잘못한다.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잘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우 잘못한다가 서울이 55.9, 인천 경기가 48, 대구 경북 58, 불경 48, 뭐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우 잘못한다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권 이거 이끌어가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소리가 되는데요. 그 마이크 혹시 볼륨이 낮으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목소리가 작다 그러는데 제가 지르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지르겠습니다. 아직 뭐 이게 제가 만든 목소리가 작았다면 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뭐 대통령 지지율 볼 때 특히 정당 지지율하고 달라요.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특히 대통령이라는 거는 주체가 하나잖아요. 한 사람의 객체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과 뭐 잘함 이걸 평가할 때 있어서 매우가 붙는 거는 강력한 동기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겁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에서 뭐 잘못한다고 응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당에서 구성원 누가 뭐 이번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해결이 돼요. 이재명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이재명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재명이 존재하는 한 매우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이유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재명,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매우 잘못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확신은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그 근거는 이재명이 지금 수많은 실정들로 인해서 지금 저 응답한 응답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망감을 주거나 실제로 삶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 문제를 이재명이 해결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못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카드 좀 내려주시고 제가 지금 방금 이해를 했는데 우리 목회인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 이유를 개선할 수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권 존립의 정당성 부분 아무리 해도
재판 재개해가지고 본인이 무죄 받지 않는 한 이거는 자기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면인데 이재명 정권이 시도한 정책들 중에 아주 재밌게도 이재명이 대선 선거 시절에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재명이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 바뀌었나? 그게 아니에요. 좌익 진영에서 정치를 하려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좌파 진영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다주택자 규제 과하다. 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중과세 과하다. 이런 중과세 저런 중과세 세금으로 뜯는다 과하다. 시장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는 사쿠라다. 이거 좌파 우리 진보 민주 진영의 정치인 아니다. 라는 이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제가 사례로서 하나만 들었을 뿐이지 모든 특히 경제 분야 전반적으로는 좌익 진영을 만족시키면서 이재명이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좌익 진영을 사실 좌익 진영을 만족시키는 것이 좌익 진영을 만족시키면서 전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자기 선거에서 부동산은 규제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세금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유세를 했던 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못한다. 알면서도 못한다. 예. 참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소리하고 똑같네요. 못을 빼지도 못하고 새로 박지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면초가죠. 처음부터 잘 박았어야죠. 이건 사면초가입니다.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데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에브리 뉴스에서 발표한 에브리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역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민주당 지지율이 지 혼자 10% 빠졌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그 좌익 진영이 지금 분열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특히 좌익 진영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열심히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민주당 지지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그렇지 않아도 국힘이 이길 만한 함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본질을 잘 찾아가면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에 대해서 타격을 하면 되는데 자 민주당은요 전당대회 이후에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 전당대회 중에 서로 길이 다른 명확하게 다른 그리고 합의가 불가능한 계파 간의 어떤 이견이 보였습니다. 이해 충돌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김민석은요 자기가 이제 당권을 잡으니까 온갖 TF를 다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TF를 만드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TF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겨냥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유튜버 법적 조치한다. 그래요? 친청계죠 당연히. 세게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권한이 있을 때 이 저쪽 계파의 문제점들을 들춰가지고 저기 정당성을 이제 훼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진영 내에서 자기가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정청래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처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좌익들이 이제 크게 갈 수 있을 때는 양보가 가능할 때. 예. 내가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지금은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 열린다 이런 생각으로 희생해 줄 때인데 예. 지금은 가치가 완전히 부딪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지금 어떤 친청계를 치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만들 수밖에 없고 저쪽 진영을 반으로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이겼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이 여론조사 조작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그 사례가 그냥 한 사람이 유튜버가 내가 남편 전화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응답했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전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어떻게 보면 어느 면에서는 인지 부조와 정신 승리로 인해서 벌이고 있는 이런 목리들이 좌익 진영의 어떤 심리를 더 많이 나쁘게 만들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에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지율 급락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합시다. 당협위원장을 직선제로 뽑겠다. 이거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나요? 이제까지는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뽑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짝수해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편의적으로 선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당협위원장 어쨌든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임하는 자동 연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 만든 관례는요. 잡음이 생겨도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 자동 연임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낳았냐? 이번에 보니까 동대문 쪽의 당협위원장인 김경진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의 어떤 선거에 대해서 논평하는 그런 보고서 같은 걸 써가지고 돌리더라고요. 네. 우리 당 사람이 할 일 맞습니까 그게? 무소속 후보의 선거를 상찬하는 거거든요. 아하. 잘했다, 너무 잘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당에서 그냥 당연히 자동 연임을 해주니 당연하다는 그렇죠. 듯이 이미 말하자면 맞아요. 이제 권리예요, 권리. 기득 권리가 돼가지고 뭐 이제는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권리금 받을 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적폐, 폐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래 이거를 개선하는 데는 항상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외곽 세력도 마찬가지고 당원들도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직접 우리 지역의 당협위원장 뽑고 싶다. 우리 당협위원장 잘하더라 한 표 더 주고 싶다 이번에. 혹은 우리 당협위원장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단 말이야에 빨리 자각을 하시고 그걸 해달라는 목소리를 더 높이 외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분석한 바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사고 당협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는 곳이 103군데쯤 됩니다. 103군데. 뭐 당무감사에서 미흡받은 것도 한 20여 군데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사고 당협을 딱 지킨 데도 한 30여 군데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영남 지역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곳이 6군데입니다. 부산에 무소속 한동훈이 있는 곳부터 해서 경남에 3군데, 울산에 2군데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현실적인 우리가 전략 전술을 잘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고 당협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제 장도영 대표도 좀 많은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생각할 땐 장도영 대표는 무슨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동영 대표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완급 조절을 지금 완벽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전하고 또 이게 뭐 장동영 대표의 지금 당 대표로서의 직무 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눈다면 1기는 어쩔 때는 조금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어설퍼 보일 수도 있었어요. 뭐 이런 표현은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2기의 어떤 뭐 우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표현이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장동영 대표가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과거 같으면 자본부터 나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동력이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 당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내에서 가장 긁힐 만한 사안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배지 달고 있는데 내 지역의 당협위원장 바뀐단 말이야? 이거 못 받아들이죠. 예. 가장 강도 높은 그런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기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기도 해야 될 것이고 당원들에게 빨리 이 어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알리고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힘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급하게 한다고 해서 뭐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잘 하면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대물이 대어가 잡히면 그거를 바로 잡아당기면 낚싯줄 끊어집니다. 이제 느슨하게 했다가 땡겼다가 이거를 예.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 명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예.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특히 지난주 후반기에
중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한 발언들이 가관이었어요. 뭐 본인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니까 권영세 같은 경우, 김기현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서운하게 하면 안 싸운다.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네. 개헌 저지선 지금 유지해야 되는데 네. 지금 봐라 저기 골프도 치고 다니지 않냐? 이래가지고는 우리 안 싸워가지고 우리 못 막아낸다. 예. 아니요, 우리가 기강에 완벽하게 설 때 심지어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유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재명이 민주당이 개헌 자체를 시도하지 못할 만한 정치적 명분,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뭐 개헌 자꾸 이야기하는데 개헌은 국민투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면 국민투표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또 나빠지는 상황도 우리 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으나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일벌백계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개헌 저지선이 있어도 막판에 배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남 지역에 지금 그 현역들이 많잖아요. 영남 지역에 6군데 빼고 뭐 거의 50몇 군데가 현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역, 특히 영남 지역의 현역들은 당협위원장 이번에 전원 당원 직선제 하는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은 조정을 하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의 부담이 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또는 영남의 사고 당협부터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네. 거기에 장동혁 지도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순장조 같은 사람을 전략 배치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내년 뭐 또에 연임을 해버리면 경상도 배지들은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때를 봐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작전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 아이디어. 예,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아이디어. 예. 네.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논의할 만하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제 8월 말이라는 데드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넓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아직 지금 1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은 1주년이네요. 예, 딱 1년 남지 내일 1주년입니다.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연히 우리가 연임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긴 호흡으로 보면 어떤 그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시점이 조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당협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걸 단순히 정말로 이 어떤 뭐 직선제를 한다는 것이 뭐 장동혁 대표 마음속에 의중에 이 사람 잘라야 돼, 저 사람 잘라야 돼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기준보다는 이런 어떤 뭐 계략 뭐 이런 거보다는 장동혁 대표 마음으로는 당원된 것의 효능감을 최대치로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속가질 사람은 그 왜 당원들한테 선택 진짜 자기 지역이잖아요. 자기 지역의 네. 당원들한테 받지도 못할 짓을 해서 그게 찔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예. 오히려 본인이 용퇴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본질에 지금 거기에 이제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놓고 균형점을 잘 잡으면 우리가 여론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아직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당원 가입하셔라. 당원 가입하신 분들은 전도하셔라. 전도. 예.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 27일 날 국민의힘 연찬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주변에서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없을까요? 이 연찬회를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심할 거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예. 예. 저는 이제 뭐 조심보다는 웃긴 흐름이 있는 거죠. 우스운 흐름이. 그러니까 친한계는 예. 참 정신승리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뭐만 있으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더니 그거 가지고 정점식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3자 연대가 지금 형성되고 정신병 그거는 치료하세요.
그 나중에 인지 부조화 세게 오면은 그거 완전히 그 공황장애 옵니다. 그 정신병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제 이제 박민영 대변인도 살짝 공개를 했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고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이제 단식할 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이제 힘 실어주면서 그 단식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도 만들어 주셨고 이거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를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고 장동혁 대표를 위하는 게 단순히 장동혁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장동혁 체제 그리고 장동혁의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어떤 방법이다. 지금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파 진영 승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다른 거 안 본다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본인의 삶으로서 증명한 나라 하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거기에 어디 지금 한동훈이 나옵니까? 네? 참. 자, 좀 전에 그 오전에 들어온 속보 보면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데 학술 토론회도 못 합니까? 김민전 의원 페이스북 한번 올려보세요. 윤미향이가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무슨 학술 토론회 했는데 거기에는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세 번째, 그거하고 그 두 번째. 저기 보면 윤미향 당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 메인 발제가 있었지만 윤미향에 대한 징계 요구조차 없었습니다. 학술 토론이라고 봤기 때문이었겠죠. 메인 발제자가 뭐라고 했느냐. 두 번째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즉 김일성의 6.25 남침도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 소리거든요. 저게. 왜 저런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진숙 의원이 학술 토론회 하나 주최한 걸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현기증이 나고 좀 구토가 올라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자들이 심지어 그것도 국회라는 곳까지 기어 올라와가지고 저런 막말을 하고 있다. 제가 재방송 같았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딱 상욕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그래도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김민전 의원이 잘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적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공공을 위해서 늘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정권 워낙 포갑을 하고 또 온갖 입틀막을 하려고 하고 하니 자기 검열을 너무 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용기 있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파 진영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한 이슈라든가 사건이 아닙니다. 진영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좌익 진영이 한 짓거리하고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토론해보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강요받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것만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 잘하는 게 좌익 진영이거든요. 좌파 진영에서 만든 역사관이 뭡니까? 해체주의 역사관 아닙니까? 그냥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된 것도 그 콘크리트 한번 깨보자라고 하는 게 좌익 진영에 늘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우파는 그거 왜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정당하게 나름 어떤 학술적인 근거를 갖추고 하는 것마저도 그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발언도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토론하면 되잖아요. 공론에 그걸 끌어올렸으면 그 공론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논리로 싸우면 되는 것이지 이걸 여와 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역사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안들 중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건 5.18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이번에 김은혜 의원이 법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거의 동등한
내용의 법안을 한번 6.25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 6.25를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가지고 도발을 하는 좌익 진영은 한번 이 법으로 처벌해 보자. 아니 5.18보다 이게 훨씬 더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주적이 아닌가? 예. 자, 그렇습니다. 카드 좀 내려주시고. 자, 우리 오늘 목격자 K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저도 조금씩 행복 지수가 조금씩 복구되고 있어요. 너무 참 걱정되고 불행하고 암담하기만 했다가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지지율이라는 거, 정치라는 건 생물이에요. 그리고 위기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묵니다. 이재명이 또 어떤 또 무도한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매우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이유 1개 이상씩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혹은 조금은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 한 명씩 포섭하시면 저는 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도 무도한 짓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오늘 우리 목격자 K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